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심리학 작가인 강호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회성 낮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거를 특징을 하나 꼽고 싶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조망수용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망수용 능력이라는 게 자라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좀 습득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에게 자기중심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또 심리학에서 이제 자기위주 편향이라고 굉장히 많이 연구된 그런 이론인데,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만약에 내가 성공을 했으면은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거고, 내가 실패하면은 내가 뭐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이게 남 탓이고. 남 탓이고 이런 식으로 편향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이건 너는 못해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내가 잘해줘서 그런 거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좀 깎아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특징도 있거든요.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점이 또 한 가지 특징일 것 같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메타인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아무래도 자기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은 좀 잘 알지 않을까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하지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다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가진 지식을 되게 과대평가하신다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두 전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틀린 거고, 이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틀림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본인의 지식에 대한 그런 성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무슨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건 틀린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분들이 또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일상 용어를 써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물어보게 만들어.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한편으로 약간 좀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일부러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화법을 구사하는 특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적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으로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는 자세를 지적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낮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의 지식의 그런 수준을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편향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많은 다양한 인지 편향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확증 편향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본인의 지식에 되게 자부심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과 다른 정보가 어디선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거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이제 조금 더 그거를 권유하는 순간 이제 화를 낸다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네네. 그런 게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 못하고 이제 지적 겸손이 낮다 보면은 그런 문제도 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편향 중에도 하나가 이제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어떤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이제 내가 뭐 그럴 줄 알았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어떤 일을 다 했을 때 뭔가 성공을 하고 나면은 내가 이거는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뭐 실패를 하면 그거 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그거 굳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또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기운이 쭉 빠지죠. 특히 상사가 그런 사람으로 있을 때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반박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너무 이게 화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조망수용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지적 겸손도가 낮은 그런 특징에서 다 파생이 되는 그런 특징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어보면 되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로 나의 열등감을 좀 가리려는 시도도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단골 멘트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또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제 회사에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회사의 그런 고유 목적 사업은 아닌데, 높은 분이 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그런 거를 제가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맡아서 하면서, 그래도 뭐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해서 나름의 뭐 성과가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위에 이제 상사분이, 뭐 이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건데 열심히 했나 보네? 근데 나는 이거 성과가 별로 감흥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입장 바꿔 전혀 생각을 못 해보는 거죠. 자신의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조망 수용률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통 많이 하시죠. 그리고 해야 되는 말, 안 해야 되는 말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본인 뭐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뭐 돈이 얼마가 들었다느니 뭐 전세를 얼마를 뭐 살고 있냐고 물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말단 직원이었을 때인데 어떤 상사분이 이제 요즘 젊은 직원들은 다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이게 상대방을 고려 안 하면서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깨달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저는 회사 다니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심리학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왜 이럴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 같은 경우는 주변에 터치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그 인지조차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 관심사,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직접 겸손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들이 또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너가 회사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요 질문이거든요. 네. 그 말로 발화를 시작을 한 다음에 네. 너가 아직 회사를 얼마 안 다녀서 모르는 거다. 내가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하면 틀린 거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다. 너가 아직 어려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거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요. 또 뭐 다른 것 중에는 이제 뭔가 내가 새로운 의견이나 뭐 내 주장을 개진을 하면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인데 자기 자체가 부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공격받는다는 네. 느낌을 갖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죠. 사실은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논리가 없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걸로 반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화를 내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지위가 껴들면서 찍어 누른다거나 권위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경향도 심심치 않게 보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애인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가 소통이 단절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고 본인의 말만 맞다고 우긴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듣지 않는구나. 벽을 보고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게 되고, 꼭 필요한 말들, 정말로 해야 되는 말들만 하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이제 대화가 부족하신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이제 상사와는 별로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런 상황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은 오해들이 쌓이겠죠. 소통이 안 되다 보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갈등의 소지들이 도처에 자리 잡고 있을 거고, 만약에 직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선뜻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게 말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어떻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직에도 좀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직장 차원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적인 관계에서도 계속 싸우겠죠, 사실은. 부모님하고 싸우는 많은 이유도 부모님께서는 항상 우리는 잔소리라고 느끼지만 조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보통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잘 받아들여 주시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격화가 되다 보면은, 대화를 풀지 않다 보면은 점점 오해만 쌓이게 되고 관계도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좀 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 안 하는 분들이랑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너무 당당하게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다 보면은 혹시 내 잘못인가?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의 그런 화법이나 그런 행동들에 이제 무기력하게 거기에 복종하게 되고, 본인의 정신건강이나 이제 신체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이렇게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나한테 스트레스 계속 주고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관계면은 좀 서서히 멀어진다거나 이런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족은 뭐 천륜인데 그걸 끊을 수는 없는 거고 직장 같은 경우도 밥그릇이 달린 문제인데 이거를 뭐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족이나 친구, 애인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랑 직장 상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좀 더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나 애인이 내 감정을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조망수용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일깨워주면은 아무도 그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 무시하기를. 정말로 그게 친밀한 관계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반복적으로 뭔가 내가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럴 때 잡지 마시고 내 감정을 이렇게 느꼈고 그렇게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그런 관계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직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맥락이. 그분들은 저희를 그렇게 어여삐 여기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해도 무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조망수용 능력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조망수용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눈치를 볼 사람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권위로 다 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려고 하신다거나 사람을 바꾸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조망 수용력이 떨어지고 지적 겸손 정도가 떨어지는 분들인데 뭔가 조언을 한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방어 기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일단은 뭐 한 번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사적인 관계 사는 것처럼 내 생각이 이렇다 하고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건 안 먹힐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팩트로 승부를 해야죠. 모든 거를.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간다거나 어떤 규정이나 법령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분이 무시할 수 없는 더 상위 직책에 계신 분들의 말을 인용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분이 아무리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그런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게 아무래도 그분들의 그런 다 무시하는 그런 거를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아까 도망가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그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말을 적게 하고 가능하면 이제 도망가고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꼬투리 잡히지 않을 만한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보여줘야지.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그냥 퇴사하면은 지는 거야. 나 이 사람들한테 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그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은 어쩌면 약간은 나를 파괴하는 생각일 수 있다. 국사시키는 그런 생각이죠.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 주변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도 원래 심리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이게 왜 저러는지를 모르니까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심리학 이론들을 좀 배우면서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구나. 저 사람은 이제 지적 겸손 정도가 낮아서 본인의 지식을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 사람의 행동이 완전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해석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조금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상담 쪽에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치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계속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망 수용 능력을 좀 키우고 지적 겸손 정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항상 필요한데 둘 다 연습을 하면은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망 수용 능력 같은 경우도 내가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친밀한 사람한테 혹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어떻게 느꼈냐라고 한번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거나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잠깐 텀을 갖고 이제 내가 이런 행동과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적 겸손을 키우는 거로는 가장 간편한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한번 글로 써보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린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깨달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쭉 써보시고 인터넷에 찾아서 내가 지식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를 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은 좀 이런 좀 사회성 떨어지고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만화로 보는 심리법칙 저자 강우걸 작가님을 모시고 내 주변에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